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리입니다. 오늘은 6월 블랙 저널을 셋업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1월 달부터 보아왔던 그 노트가 아닌 마이크로 5 사이즈 그리고 트래블러스 노트 패스포트 사이즈에 셋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2월인가 3월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 블로그에도 최근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저의 상황이 썩 좋지 않다. 물론 지금 많이 나아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눈앞에 결과를 빨리빨리 저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 보여주고 성취감을 느껴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지금 굉장히 짧고 간략하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빠른 성취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껍고 큰 노트가 아닌 장수가 적고 작은 사이즈의 노트에 셋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상태가 기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에너지가 너무나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일기도 사실상 쓰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5월달 한 중후반부터 이렇게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 조금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늦게 올리고 못 올리는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셋업하고 있는 페이지는 하이라이트와 한 줄 가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슬리 로그라고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저는 먼슬리 로그라고 하지 않고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제 기준으로 그 달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일들을 여기 하이라이트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화면을 키우느냐고 위에 있는 준비물이 잘렸는데 여러분 혹시 MD 페이퍼에서 미도리에서 메모 블럭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사이즈이고 이 메모 블럭이 미니 5050 전용 리필보다 세로로 살짝 짧아요. 가로로는 크고 여기에 30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만들어주고 사용을 하면 딱 떨어지는 걸 저도 선호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한두 장 정도는 조금 작아도 이렇게 하이라이트처럼 약간 포인트식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모블록 밑에 깔고 있는 건 미니 50 전용 리필 월간이에요. 그걸 밑에 대고 똑같이 선을 따서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혹시 밑에 저처럼 받쳤는데 선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샘플로 몇 개,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피그먼트 라이너나 조금 진한 검은색 펜으로 한번 선을 그려주고 밑에 받쳐주면 따라 그릴 수 있거든요.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30 펀치로 제가 알리에서 구입했다고 한 그 30 펀치로 구멍을 만들어 줄 때 원래는 미니 그 라인에 대고 구멍을 만들어 주는데 이 메모 블럭을 사용할 때는 A7, A7이라고 써져 있는 그 눈금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니에 맞춰서 구멍을 만들어주면
얘가 세로 기준, 세로 윗부분 기준으로 해서 구멍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H1 부분으로 맞춰서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중간에 맞춰지더라고요. 물론 딱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니 7이랑 미니 7이 아니지. A7이랑 미니랑 살짝 구멍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기준으로 보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싫다 하면 미니에 맞추셔야 되고, 그냥 저처럼 중간 정도에 맞추고 싶다 하면 A7 기준선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약간 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와 한 줄 가계부라고 캘리그라피 펜을 이용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쓰지 않고 초코 브라운이었나? 갈색으로 써주고 있어요. 가끔 기분 전환도 되고 검은색으로만 쓰다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남색이나 갈색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만든 리필은 이렇게 다 만든 게 아니군요. 제가 이것도 알리에서 구입했던 그 리필 보관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기에다가 다시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셋업한 건 오른쪽 위에 애쉬포드 다이어리에 꽂아놔 주었어요. 애쉬포드 다이어리는 지갑 겸 한 줄 가계부 겸 그리고 메모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뜯고 있는 건 독일 가드닝 달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3월, 2월 이때 아마 구독하신 분들은 이미 이 달력이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독일 인력이고 하나씩 뜯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취급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2곳이 있었는데 올해 달력은 없었고 이전 달력도 이미 다 1월에 작년 12월에였나? 그때 이미 다 품절이 돼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셋업하고 있는 페이지는 에딧 로그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처음 보시죠? 이게 약간 사연? 사연이라기보다는 제가 들고 다니면서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람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다닥다닥 붙어가야 하는 출퇴근 시간이 있죠. 알바를 갔다 오는 그 시간대에 의도치 않게 제가 정말 펼쳐놓고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글씨가 크다 보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에딧로그라는 게 일기 리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위장을 시켜준다고 해야 할까요? 위장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일기 리뷰인데 에딧로그라고 해서 일기를 다시 읽고 다듬는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조금 전에 말한 일기를 다시 읽고 다듬는다는 의미의 에딧하고 그 과정을 기록한다는 의미의 로그를 합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AI와 대화를 나누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나에게는 위장이 필요해. 그런데 너무 일기와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단어이고 싶어. 라고 해서 로그라는 단어는 기록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약간 일기 리뷰가 어떻게 보면 편집하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뭐 되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티키타카를 하다가 이거다 해서 찾은 단어 만든 단어가 에딧 로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전철 안에서 일기 리뷰를 블랙 저널을 셋업하고 일기 리뷰 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은 에딧 로그라고 해서 제목을 한번 위장 단어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든 페이지입니다. 일기 리뷰 페이지예요,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면 사실 제가 5월 달에 블랙 저널 셋업 영상을 올리지 못했죠. 하지만 블로그에는 올렸었습니다. 이유를 얘기하면 또 주절주절이 될 것 같고 여러분한테 의도치 않게 저의 감정을 또 마구마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그럴 때가 되면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댓글에 블로그에 올렸던 그 셋업한 페이지를 남겨놓을게요.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네. 다음 셋업할 페이지는 시집을 적을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셋업이 참 그렇네요. 저의 이 상황에 맞춰서 셋업할 페이지를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만들고 탈락시키고 편집을 하다 보니 자꾸 저의 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얘기면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은 하겠지만, 물론, 얘기를 자신있게 할 텐데, 일단, 이 부분도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저의 괴로움을 덜고자 만든이라기보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냅다 시 한 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긍정 학원집이 있거든요. 실제로 4, 5년 전에 긍정 학원집을 보면서 읽고 말하고 쓰고를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은 또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는 도움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긍정 학원을 읽고 나면, 쓰고 나면 이 상황이 거의 5달 동안 변함이 없고 거의 희망 고문 수준으로 희망을 가졌다? 좌절을 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싶을 정도로 웃고 있지만 웃을 상황은 아닌 사실 그런 상황들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긍정 확언을 한 후에 자괴감이 굉장히 크게 또 뒤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 저한테 긍정 확언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억지스럽고 하면 할수록 약간 제가 비관적인 그런 상태가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어떠한 결과를 낼 필요도 없이 그저 읽기만 하면 되는 약간 억지스럽지 않은 다짐이나 칭찬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 시 한 편 정도라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때마침 책장에 제가 자는 곳에 책을 꽂아뒀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식으로 꽂아뒀는지 이 구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 눈에. 그래서 만들게 된 새로운 트래커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 상황을 녹음하고 있거든요. 비공개 계정에다가 심지어 업로드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지 아니지 업로드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정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시를 읽는지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나도 참고해서 이 시 한 편 읽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한시적으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까지 빨개지는 느낌이야. 어떡하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지수 트래커입니다. 여러분, 일상지수를 원래는 프린트를 했었죠. 사실 제가 프린트를 버려서 없거든요. 옆 동네 가서 이제 따로 24시 셀프로 하는 그런 곳에서 뽑고 있었는데
지금 노트를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들지 않은 거죠. 너무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트가 격자 무늬가 인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세로선만 그려주고 가로선은 위에 의식주, 수면 감각 부분은 글씨를 써넣어야 해서 그 부분만 가로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그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벌써 다 그렸죠. 물론 배속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앞부분에 C 로그에 날짜를 써주지 않아서 날짜를 한번 쓰고 갈게요. 이 부분은 캘리그라피 펜으로 쓰고 있고 3.5가 아닌 2.0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짜를 지금 가로로 쭉쭉 이어쓰고 있죠. 왜 이렇게 쓰냐 하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로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종종까지는 아니어도 세로 쓰기를 간혹 하고 있었는데 집중하는 데 도움도 되고 생각 정리도 할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글씨가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글씨 방향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다음은 운동 트래커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걸 하지는 않고 다리 쪽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이 너 허벅지 진짜 중요하다. 허벅지는 두꺼울수록 좋아. 일단 허벅지 살은 빠지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허벅지 근육이 자고 일어나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간단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허벅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한발서기 같은 경우에는 균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운동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한 날은 O, 안 한 날은 X로 표시를 하려고 만든 트래커이고 간단하고 도구도 필요 없지만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잘 하지 않더라고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고 있는 운동이 있나요? 왜 운동은 걷기와 숨쉬기 운동 빼고는 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그리고 저 마스킹 테이프 있죠? 운동하는 사람 모습 롤드 페인트에서 구입했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주간 키워드. 네, 주간 키워드 트래커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6월은 4주로 되어 있어서 말이 이상하네. 6월은 4주라서 4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십자가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끝났고 다음은 데일리 로그 부분을 셋업할 거예요. 5월달부터 기록하는 데일리 로그는 살짝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오늘의 기록, 한 일만 기록하기, 부정적인 생각, 말 쓰지 않기, 결과와 성취, 단기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말 그대로 오늘 한 일만 적습니다. 그게 아무리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이라도 적어서 제가 알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적는 거고, 부정적인 걸 적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충분히 부정적이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록을 해서 또 한 번
확인시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날 한 일, 그리고 그날 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적기로 합니다. 이 부분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고 정리가 되면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죠. 올해는 그렇게 쉬운 한 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쉽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개인적인 이 상황이, 정말 어렵다고 해야 하나? 또 다른 제가 겪어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또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직 저처럼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라 하면 같이 한번 잘은 아니야. 잘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이겨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넘길 수만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웃으면서 그때 그랬죠. 추억처럼 그렇게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 라이브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상황 때문에 계속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이 과정을 힘겨워한다고 해야 할까요? 한 번 놓치면 자꾸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여러분이 괜찮은 요일을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랑 말씀해 주시면 셋업하는 영상을 라이브에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알림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로 영상을 이게 계속 세로로만 돼서 제가 혼자 시도를 해봤고 드디어 가로로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이브를 지금 3번 정도를 제가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청해주신 유치님들이 있죠. 누군지 알고 있는데 제가 막 손 처음에 부들부들 떨잖아요. 지금도 그럴 것 같고 심지어는 말주변도 있는 게 아니라서 과연 또 이렇게 말을 뱉어놓고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과 고민이 있기는 하지만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라이브를 통해서 2주에 한 번은 꼭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그냥 영상이 더 좋다 하면 영상을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라이브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 부끄럽지만 이것 또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전하고 평온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영상에 그쵸? 계속 풍경이 나오고 있죠. 나도 이렇다. 그러니 당신들도 괜찮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해주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이 또 제가 길어졌나 봅니다. 영상을 아무리 추가를 해도 모자르네요. 일상의 그런 사소한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하는데
결국엔 그 별거 아닌 행동들이 오늘을 채워줄 때 그렇게 하루를 또 괜찮게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또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는데